어제 저녁 칠곡의 한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폐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에 한바탕 소동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혼하면 부천에 살고 망하면 인천에 산다는 이른바 이부망천 발언으로 고발된 정태욱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가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였지만 여전한 폭염 때문에 가을 추수에 대한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경상북도의 과학기술 분야와 신규 사업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대구 경북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짧고 굵은 비가 예상되지만 더위를 식혀주기에는 부족하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휴대용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 곳곳엔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짧고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겠습니다. 국지적으로 내리는 강한 비에 천둥 번개를 동반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 지역은 푹푹 찌는 찜통 더위가 예상됩니다. 소나기가 내리면 더위가 조금 주춤할까 했지만 비가 그치면 금세 또 후텁지근해지겠는데요. 대구와 안동의 최고 기온 모두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그래도 울진의 낮 기온은 28도에 머무는 등 동풍의 영향을 받은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더위가 조금 주춤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3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칠곡군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지정 폐기물의 하나인 폐산이 유출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에 한때 길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양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장에서 새어나온 노란 연기가 공기 중에 퍼집니다. 경북 칠곡군 폐기물 처리 사업장에서 사고가 난 것은 어제 오후 6시쯤입니다. 화학공장이나 염료 공장에서 쓰고 난 폐질산과 폐황산 같은 폐산을 탱크에 넣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동시에 보관 탱크의 금이가 폐산 5,000리터가량이 새어나왔습니다. 탱크에 1m 정도 이상에서 크랙이 있어갖고 거기에서 유출이 조금 된 거로 지금 현재 5톤, 그러니까 5루베 정도가 방류벽 내부 안에 이렇게.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칠곡군에서 보낸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받은 주민은 매우 놀랐습니다. 딸이 막 소리 지르면서 엄마 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런 문자 왔다고. 그래서 바깥에 문 닫았고 바람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그거 검색하고요. 환경당국은 사고가 난 공장 일대에서 유해물질 검사를 벌였지만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과 환경청은 탱크 안에 남아있던 혼합물이 폐산과 섞이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기를 빨아들이는 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계자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에서는 2달 전에도 비슷한 유출 사고가 발생해 관리 감독에 구멍이 생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혼하면 부천에 살고 망하면 인천에 산다는 이부망천 발언으로 고발된 정태욱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이던 정태욱 의원, 탈당해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지만은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 양천구, 목동 같은 데 잘 살다가 이혼 한 번 하거나 직장을 잃으면은 저 부천 정도 갑니다. 부천 있다가 또 살기 어려워지면은 그럼 저기 그 인천 가가 중구나 남구나 이쪽 갑니다. 이혼하면 부천에 살고 망하면 인천에 산다는 이부망천 발언입니다.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변인 자격으로 한 방송사 뉴스대담 프로에 나가 말한 이부망천 때문에 정 의원은 사흘 만에 스스로 탈당해야 했습니다. 파장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천과 부천 시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정 의원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제 말 실수로 인천, 부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큰 심려를 끼쳐드리가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성심성의껏 검찰의 조사에 응할 그런 생각입니다. 정 의원은 4시간가량 대구지검 공안부에서 조사를 받고 오후 2시쯤 귀가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정 의원은 인천 지역 정치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 실수를 했지만 일부러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명확한 만큼 정 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인천 시민 일부는 인천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린 책임을 묻겠다며 정 의원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부망천 발언의 파장이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대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수성구와 다른 지역의 학력 격차가 더 커지면서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교육회의가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 수성학군 쏠림 현상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점수 따기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수성학군 쏠림 현상도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 수성구와 비수성학군의 학력 격차도 더 커질 걸로 예상합니다. 사교육 비중이 커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중상위권 학생들끼리 경쟁도 더 치열해집니다. 늘어나는 수시 모집에 대비하던 고등학교의 진학 지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정시 모집이 만약 확대되면 중상위권 학생들이 정시 모집으로 많이 이동할 걸로 예상되었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은 수시와 정시를 둘 다 대비하는 쪽으로 대비해야 될 것 같고. 수시 모집에 무게를 두고 신입생을 뽑았던 지역 대학들도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당초 큰 폭으로 늘리려던 정시 모집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그나마 숨을 조금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상당히 괜찮은 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정시 비율을 조금 더 늘릴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교육 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만이, 교육 현장에서는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마감을 앞두고 현재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경상북도의 예산을 보면 1차로 과학기술 분야나 신규 사업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SOC 예산도 대폭 삭감돼 내년 예산 확보가 녹록지 않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가 애초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년 국비 예산은 5조 4천억 원. 이 가운데 1차로 반영된 금액은 3조 3천억 원. 건의액의 62%만 반영됐습니다. 특히 포항 국가세포막 단백질연구소 설립, 구미 5G 테스트베드 구축 같은 과학기술 R&D, 지진방재연구원 같은 전략사업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SOC 분야는 동해선, 중부 내륙철도 등 시급한 5개 사업의 예산 3분의 1이 이미 삭감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재정특별보좌관을 중앙에 상주시키고 막판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호남이 과거에 야당이었지만 예산을 적게 받았던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 중에 한 60%가 SOC 사업입니다. 그래서 SOC가 정부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공을. 내년 예산 정부안은 이달 말 확정돼 9월 2일자로 국회에 제출됩니다. 3개월 남짓한 예산 확보 2차전이 시작됩니다. 경북 예산은 통상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늘어나곤 했지만 여야가 바뀐 상황이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약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담고 그다음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담을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금년도 전체 예산이 7% 이상. 정부 정책에 맞는 예산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하고 방향이 안 맞으면 정부는 예산을 주고 싶어도 경북 지역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정부 정책에 맞게 사업 계획을 세워서. 경상북도의 최종 국비 목표액은 10조 3천억. 지난해보다 10% 낮춰 잡았지만 이마저도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어제가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였지만 폭염 기세가 여전합니다. 가을 풍요에 대한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지금쯤이면 초록빛의 싱그러운 사과가 나무마다 주렁주렁 열려야 하지만 사과는 노랗게 익어버렸습니다. 다음 달 초 수확을 앞두고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햇빛 대임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생육이 멈추거나 썩어버린 사과를 보면 가을의 풍요로움은 저 멀리 달아난 듯합니다. 수확만 남았는데 지금 이런 일수 피해로 되면 이거 다 버려야 되니까 좀 많이 속상하지 말할 수 없죠. 100짝 정도, 이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아요. 인근 고추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폭염이 이어진 데다 장마가 유난히 일찍 끝나면서 땅이 가물어 고추 대부분 색이 변하거나 말라버렸습니다. 수확량이 한 예년에 비해 가지고 한 10분의 1도 잘 안 돼요. 197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짧은 장마와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농민들은 우울한 가을 맞이를 시작했습니다. 올여름 더위는 말 그대로 기록적인 더위. 상주와 안동, 영주 등에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긴 폭염 일수가 기록됐고 문경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열대야 일수가 나타났습니다. 또 안동은 역대 최고 기온 상위권이 올여름 모두 경신됐고 봉화와 영주도 1973년 이후 최고 기온 값을 갈아치웠습니다. 말복까지는 안동을 비롯한 경북 내륙 지역에 낮 최고 기온 34도 내외의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겠고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많겠습니다. 가을의 문턱 앞에서까지 기세를 뽐내는 더위 때문에 풍요로움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가 주민들에게 현금을 주는 대신 일방적인 내용의 협약서를 받아 갑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환경 피해에 대해서 일체 이의 제기를 못하게 하고 심지어 언론 제보까지 금지해 놓았는데요. 법적 효력에도 의문이 생깁니다. 한기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덕군 달산면의 마을 주민들이 모여 대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공사 과정의 분진과 소음 등 환경 피해가 불가피한데도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동의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해롭다는 생각을 하고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동네 거의 다 찍어요. 5개 개를 내 혼자 독분장에 있나. 그래 찍어주죠. 더 큰 문제는 회사 측이 마을별로 이장과 부녀회장 등 주민 대표들과 맺은 협약서입니다. 가구당 100만 원꼴의 일시 지원금과 매년 700만 원씩의 마을 발전 기금을 주는 대신 환경 피해에 대해 이의 제기는 물론 언론에 제보하는 것조차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또 회사 측이 주민들의 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협약서 자체를 외부의 비밀로 하도록 못 박아 놓았습니다. 이 계약서는 주민의 피해만 강요하는 일방적인 계약서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 계약서는 원천 무효. 협약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주민 반발이 커지자 회사 측은 최소한의 법적 담보 장치일 뿐 주민들의 이의 제기를 막으려는 의도는 없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거는 문구 자체가 좀 갑질인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저희들이 소음이 난다고 너가 입도 끄덕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법조계에서는 교통사고 합의서처럼 설사 주민들이 사전에 동의해 주었더라도 나중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협약서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 사업 승인을 받을 예정이어서 이제 공은 영덕군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기빈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바닷물 온도까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비브리오 폐혈증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닷물 속 비브리오 기운은 높은 온도에서 더 활성화되는데요. 유례 없는 더운 여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문화방송의 이두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이례적인 폭염은 바닷물마저 달구고 있습니다. 수온이 25도를 넘는 고수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찜통 더위 속에서
비브리오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비브리오균은 바닷물에 살면서 수온이 높아질 때 증식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부산 지역 비브리오 폐혈증 신고 현황을 보면 8월과 9월에 신고 건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오염된 어패류 등을 통해 감염되면 발열과 오한, 구토 등이 일어나고 폐혈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8월, 9월 되면 굉장히 많은 세균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비브리오와 관련되어 있는 감염증이 많이 늘어나니까 가급적 어패류를 조리해서 먹는 것이 좋고 바다나 갯벌에서는 피부 상처를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바닷물과 접촉 후에는 깨끗한 물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를 씻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식당에서는 바닷물 제거를 위해 어패류를 깨끗한 수돗물로 씻어줘야 하고 조리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온열 환자는 집안에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아 냉방시설이 취약한 소외계층에서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폭염으로 발생한 온열 환자 가운데 집안에서 발생한 경우가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에서 발생한 환자는 4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별로는 60살 이상이 전체 온열 환자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폭염으로 대구 지역 온열 환자는 127명으로 지난해보다 7배 이상 늘었습니다. 쌀 가격이 올라가면서 정부가 공공비축미와 시장 격리곡을 시장에 방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 쌀값이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80kg 한 가마니에 17만 7천 원을 기록해 열흘 전보다 0.3% 올랐고 지난해 같을 때와 비교해서도 37% 올랐다면서 공공비축미와 시장 격리곡을 공매를 통해 시장에 공급합니다. 이번에 공매될 물량은 4만 톤으로 오는 10일 입찰합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오늘 저녁 7시 반 K3 리그 소속 양평FC를 상대로 FA컵 16강전을 펼칩니다. 지난달 25일 용인대와의 4라운드 맞대결에서 4대1로 크게 이긴 대구FC는 상대팀 양평이 상주에게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거두며 돌풍을 일으킨 만큼 오늘 신중하게 경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 강원 원정에서 3대1의 승리를 거둔 대구FC는 오늘 경기를 이기고 주말 인천과의 홈경기까지 연승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대구지법 신별관 5층에서 지역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엽니다. 예선을 통과한 중등부 7개 팀과 고등부 7개 팀이 참가해 학교폭력과 미투운동, SNS 명예훼손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판사와 검사, 변호사로 역할을 나눠서 법적 논쟁을 벌입니다. 학생들에게 법치주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올해 6회째를 맞았습니다. 오늘도 외출하실 때 휴대용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오후 들어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짧고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겠습니다. 국지성으로 내리는 강한 비에 천둥 번개를 동반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 지역은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소나기가 내리면 더위가 조금 주춤할까 했지만 비가 그치면 금세 또 후텁지근해지겠는데요. 대구와 안동의 최고 기온 모두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그래도 울진의 낮 기온은 28도에 머무는 등 동풍의 영향을 받은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더위가 조금 주춤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도 우리 지역은 오후 들어 점점 구름이 많아지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아침 기온 24도, 청도 2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6도, 청도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24도, 김천도 24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상주 36도, 김천 35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24도, 의성 23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안동과 의성 모두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 3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35도 안팎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